안녕하세요. 푸준보니입니다. 요즘 진짜 주식 계좌 열어보기가 너무 무섭죠? 온통 파란불투성이라 아마 다들 마음이 엄청 답답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진짜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포에 질려있기보다는 도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자산 시장 상황,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힌 매크로 악재 도미노에 대해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는지 딱 보여주는 숫자 하나가 있죠.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무려 1,500원 선을 뚫냐 마냐 할 정도로 치솟았어요. 와, 1,500원이라니.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달러. 이른바 삼고 현상이 우리 시장의 숨통을 아주 꽉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이상한 미스터리가 하나 생깁니다.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 값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주식이랑 금이 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거대한 매크로 악재 도미노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자산 시장의 붕괴, 그 꼬여버린 실타래의 첫 시작점부터 우리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모든 위기의 도화선은 결국 중동에서 터졌습니다. 이란이랑 미국이 부딪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이게 바로 국제 유가를 확 끌어올렸죠. 근데 유가가 미친 듯이 뛰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도미노인 인플레이션 쇼크로 곧바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인데요. 무려 1.4%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요. 시장 전문가들이 한 0.5% 정도 오르겠지 하고 예상했었는데 그걸 180%나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물가가 다시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는 거고 올해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주지 않을까 했던 그 달콤한 기대감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게 바로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이자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나 전 세계 자산에 투자했던 엄청난 뭉칫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29년 만에 최고치인 2.8%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자금들이 깜짝 놀라서 야, 빨리 짐 싸서 일본으로 돌아가자 하고 황급히 돈을 빼고 있는 거죠. 자, 일본 돈이 훅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우니까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파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16%를 뚫고 미친 듯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아니, 미국 금리가 이렇게 팍팍 오르니까 전 세계에 풀려있던 돈들이 와, 이자 많이 주고 제일 안전한 달러가 최고다 하면서 달러 블랙홀로 쫙쫙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자산을 씹어먹는 이른바 킹달러가 탐생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난리통에 금값마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금마저 외면받는 세 가지 명확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금이라는 건 아무리 내 금고에 꽁꽁 싸매고 있어도 이자나 배당을 단 10원도 안 주는 자산이잖아요. 반면에 절대 망할 일 없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는 무려 5%가 넘는 이자를 따박따박 챙겨줍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지금 어디에 돈을 넣으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5%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가 널려 있는데 이자 한 푼 없는 금을 쥐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유식한 말로 치명적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값이 무너지는 세 가지 이유를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무이자 자산의 기회비용 문제고요. 두 번째는 킹달러의 역설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금은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달러가 너무 비싸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이 금값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값이 돼버려서 아예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수요가 확 죽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하니까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막으려고 눈물을 머금고 금이라도 내다 팔아서 당장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가 집채만한 쓰나미를 맞고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미국의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판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죠. 네,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상원 인준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이 54표, 반대가 45표였습니다. 이게 현대 연준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하고 팽팽했던 표 차이거든요. 시장과 정치권이 이 사람을 얼마나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냐고요? 이 사람의 과거 발언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처는 너무 안일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과거부터 물가 잡는 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뼈대 깊은 정통파 인플레이션 매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 워시 앞에는 정말 숨막히는 거대한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3.8%라는 미친 물가를 때려잡아야 하는 매파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좀 팍팍 내리라고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는 꼿꼿하게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까요?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는 슈퍼 비둘기가 될까요?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장은 크게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볼게요. 만약 그가 매파 본능을 유지해서 고금리를 확 밀어붙인다면 기술주들은 줄줄이 조정을 받을 거고 채권 금리는 계속 치솟을 겁니다. 반대로 정치권 압력에 항복해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연준에 대한 믿음이 박살나면서 채권 시장 전체가 대폭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진짜 살얼음 판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미친 폭풍우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명확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당장 다이어리 꺼내시고요. 이 날짜에 빨간 펜으로 별표 5개 쳐두세요. 6월 16일에서 1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이날이 진짜 모든 걸 결정지을 궁극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금리 방향타를 어디로 꺾을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다정한 투자의 벗로서 정말 간곡하게 조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깊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무섭다고 가진 주식 냅다 던지는 패닉셀, 반대로 지금이 바닥인가 하고 빚내서 들어가는 패닉바잉, 둘 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매크로 지표들이 진정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는 게 최고예요. 6월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던지는 첫 메시지가 시장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동률 지키는 가장 완벽한 투자법입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6월의 무대에서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냉혹한 파이터, 매파로 역사에 남을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슈퍼 비둘기로 돌변하게 될까요? 이 엄청난 팝콘강 미스터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자고요. 아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메이트 포춘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